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도 일찍 합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죠. 혹시 네. 앱클론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앱클론이요? 네. 원래는 이제 이중항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 저런 게 있구나. 이제 이중항체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병용 투여,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약에다가 뭔가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액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종의 탐지견과 뭐 이제 공격 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면역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제 암을 찾아다니다가 저기 나타났다 그러면 치료 물질을 거기다가 이제 표적 딱 이렇게 주입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병용 투여 요법으로 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기전을 코로나로 사용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임상에 들어가는 그 회사가 의외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앱클론이 좀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뭐 두 가지의 뭐 다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항암 기존에 이제 있었던 항암 그 병용 투여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용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도 이제 한 발을 좀 더 깊숙이 담그게 됐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이중항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아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 뭐 ABL 바이오도 뭐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목을 볼 수 ABL 있겠고, 바이오. 네, 네. 오케이. 뭐 하여튼 뭐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발을 좀 담그기 위한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앱클론은 상당히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그 일반 그 검색하는 그 사이트에 네. 검색어 상위로 이제 존슨앤존슨 관련주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해요. 네.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존슨앤존슨이 다음 달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3상을 실시한다고 하니 네. 관련주가 있나요? 존슨앤존슨 특별히 관련주를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그렇죠. 네, 저도 못 존슨 앤 찾아봐서. 존슨의 오늘 임상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조금 움직이지 않았기 존슨 앤 때문에 존슨은? 존슨 앤 존슨 자체는 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뭐 관련주를 찾아보면 또 있겠지만 9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임상이잖아요. 네. 3상에 대한 이제 임상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아직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래요. 듭니다. 미국은 지금 뭐 IT 관련 기업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고 네. 우리는 이제 BT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특성이 좀 있긴 한데 또 지금 검색 또 상위와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는 대북 관련 재료일 수 있어요. 네. 대북 관련 재료를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네. 다른 걸 갈까요? 뭐 준비하신 일발 장전을 발사하시는 게 낫지 뭘 않을까 준비했는지 싶습니다. 기억을 잘 안 나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두 분 얼굴을 뵙고 하니까 화면에 제 얼굴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지 좀 작게 보여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뒤로 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 별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서 코로나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미국의 존슨앤존슨스가 좀 그 최근에 이제 부각되지 못했던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가 갑자기 저는 나온 뉴스였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랑 네. 저랑 좀 풍채가 비슷하신 이제 서정진 회장 둘이 이렇게 뭐 차 한잔 하고 있는 제넥신도. 제넥신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사이언스 이렇게 네.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고 그럼 뭐 좀 뭐 속된 말로 좀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주가에는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주가가 뭐 반등을 기대한다,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기 뭐 코스닥 시가총액 400억짜리가 반등했다고 우리가 시장 반등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네. 지수가 반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서 지수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종목은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이제 이 이슈 플러스 그래도 좀 주말 앞두고 또 주말 지나면서 약간의 좀 냉각기가 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미국에서 존슨앤존슨이 나왔다면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오늘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따 드릴 말씀이었는데 네. 존슨앤존슨 말씀을 꺼내셔서 저도 이제 좀 말씀 아니 드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지금 주가를 방어하는 필요는 없잖아요. 워낙 잘 되고 네.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시의적절하게 냅니다. 떨어질만 조정받을만 하면은 하나 탁툭 내놓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일발장전이 저 얘기죠. 주주 친화 정책이고 매번 강조가 됐던 건데 이제 우리는 주가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주가 방어를 위해서 기업들은 무엇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뭐 주가야 주가고 그냥 우리는 본업만 잘하면 괜찮아. 언젠가는 시장이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만 놔두면은 주주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테슬라, 뭐 애플 다 액면 분할 소식을 저주가에서도 내놓고 그죠? 4분의 1, 이제 5분의 1. 다음 주면 아마 분할된 주식이 또 들어오는 네. 걸로 알고 있고. 애플은 뭐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가, 테슬라는 뭐 $2,000 주당 돌파했고. 거기에 이제 인텔도 참지 못하고 지난해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다가 $200억.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멈췄거든요. 한 몇십억 달러 사다가. 근데 다시 못 견디는 거죠. 이제 주가가 19%가 떨어졌잖아요, 인텔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억 자사주 매입 소식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한 2% 정도 조금 뭐 움직이긴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주가 보면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그죠? 답답한 노릇인데. 네. 뭐 그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고 뭐 하반기에 반도체 디램에 대한 업황이 뭐 안 좋을 거다 이렇게만 할 것인지 그럼 회사는 그냥 가만히 놔둘 것인지 뭐 그런 의미에서 일발장전은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할까 우리 기업들은. 네, 일단은 이게 약간 이제 투자 문화의 좀 차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은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호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네. 특히나 자사주 매입 자체가 좀 그 보편화되어 있죠. 사실 자사주를 매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막 주저앉을 정도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주가 방어적인 정책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도 사실 액면 분할이 기업 내용에는 전혀 아무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접근성이잖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애플과 테슬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액면 분할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했잖아요. 2018년에. 근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뭐 6개월, 8개월 동안에 빠지기만 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은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본업의 어떤 업황과 무관하지 않다 결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가 사실은 본업과 함께 움직여야 이제 그게 진짜 호재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지. 단순히 아무리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뭐 2018년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1년 가까이 침체를 좀 겪다가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사실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또 4% 넘게 급락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말 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지금 순위가 바뀌었죠. 그렇죠. 어저께 이제 4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어부지리로 지금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이제 올라갔는데 SK 하이닉스의 차트 보면 지금 완전히 지금 부러지는 차트가 돼버렸어요. 이게 디램 업황,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서버 디램에 대한 뭐 우려, 그 다음에 하웨이를 또 제재하다 보니까 주요 고객이었던 이제 하웨이와 관련된 또 매출이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영이 되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야말로 이제 뭐 코로나19 때 이제 급락했던 거의 수준까지 3월 달에 급락했던 수준까지 하락이 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반기 때 버텼던 이유는 1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나 뭐 EUV 쪽에서나 나름대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텼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가장 친화적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투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꺼내봤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저 답답함을 주는 근원적인 원인은 코로나 얘기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의민 차장과는 그런 얘기 잠깐 하는데 개장 초반하고 10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장이 발표하는 한번 다시 있죠. 수치들, 확진자 수치들. 네, 조심스럽지만 지금 300명은 이번에 좀 더 넘어가지 네.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을 할 거냐 네. 이게 시장에는 또 크게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이미 서울시는 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저점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산을 막는 의미가 있고 또 네. 우리가 근데 경험을 3단계는 조심스러운데. 해봤잖아요. 3단계 그
최대치로 그 이제 경고를 좀 올려가지고 네. 코로나 확산을 좀 막는 우리가 효과를 좀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단계 격상이 되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3단계까지 진행이 되면은 굵고 짧은 조정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2단계로 유지되면은 긴 기간 조정으로 좀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3단계로 좀 격상을 시킨 그 이슈 자체가 오히려 좀 뭐 이번 주에 나왔던 이제 그런 그 가격 조정에 대한 이제 그런 뭐 명분 뭐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3단계로 격상한 것이 시장에는 이제 조금 저점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코로나 이슈는 사실 이제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 뭐 네. 이제 통계적으로 좀 이렇게 또 10시에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안감은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8월 이 다음 주 정도가 좀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집회는 10명 이상 금지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한 바, 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경제 충격이 상당할 있죠.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그 단계를 올리기는 좀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오히려 그냥 현재 상황을 자각하고 주말을 잘 또 이제 방어하자라는 시그널만 주는 게 맞지. 경제를 또 저기 하는 거는. 자, 근데 또 하나의 돌발 이슈가 등장했는데 네. 대북 이슈란 말이죠. 네.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뭐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의 이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 위임 통치, 국정원이 어제 밝힌 바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뭐 건강 이상설까지 아침에 뭐 사망설까지도 막 돌리던데 네. 그건 이제 너무 나간 것 같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반복재료잖아요. 네. 지난 이제 6월 15일 날 그 이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또 7%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때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재현되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상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느닷없이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동향 보고가 있었어요. 네. 사실 동향 보고를 하면서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 얘기 정례 보고 중에 아닌가요, 근데? 네, 그 뭐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 중에 그 김여정 부부장에게 뭐 권한 위임이 됐다. 특히나 이제 대남 그다음 대미 정책과에 있어서는 뭐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좀 확대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또 와전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무슨 또 뭐 와병한 게 아니냐, 또 네. 병고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가진 정보를 모두 동원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설은 아직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걸 네. 가지고 시장 접근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게 수치화된 게 환율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지금 1,200원 훅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외환율 예, 오늘 아침에 역외환율. 여기에서 그런데 끝난 NDF는 85원대 2원 떨어졌어요. 85원대 네, 그렇죠.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런 좀 와전된 이제 그런 루머가 이제 좀 확대된 이제 뭐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어제 장 막판에 밀리는 거는 이거 코로나보다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좀 대북에 대한 이제 그런 루머의 확산이죠. 네네 그런 게 있었고 좀 그리고 바로 잡아드릴 필요가 있는 것 예, 같은데. 막판에 또 우리가 볼 게 이제 선물 쪽에서 막판에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것 좀 오버나잇된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선물 쪽에서도 좀 미리 그걸 알고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까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 선물 민감하게 조금 네. 훅 나와 네. 매도가 나왔다가 네, 네. 장 막판에는 걷어들이는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대북에서 저런 이슈가 그게 사실이었다면은 그렇게 오버나잇은 시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대북 이슈는 아마 이제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럼 오늘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래요.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방산주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당히 좀 민감했는데 조금 그거는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는 왜곡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북한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8차 당대회 소집 논의를 위해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개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는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여정 부부장한테 위임 통치가 조금 넘어갔다라는 국정원 보도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감경 차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건강 이상설인데 전혀 아니다라고 국정원이 또 당국이 밝혔기 때문에 당국의 얘기를 믿어야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리스크라고 하는 대북 리스크는 또 환율단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네요. 북한 이슈는
아니다. 네, 그냥 뭐 하나의 해프닝 정도. 해프닝이다. 네, 그렇게 오히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핵을 포기할 수는 없죠. 미국과의 이게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경제 쪽을 조금 더 치중하려는 그 발언들이 나온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죠. 제가 조금만 더 부연 해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드리면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위임 통치라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방금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제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자인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거든요. 식량난이 이제 뭐 각종 홍수라든지 자연재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고 핵 무력과 이제 경제개발 병진 노선을 이제 그동안에 써왔었는데 사실 이제 자금원 자체가 이제 다 차단이 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새로운 이제 뭔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원이 이제 다 끊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때 보면은 항상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때는 북한이 뭔가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도발을 통해서 긴장감을 이제 고조시키고 그 부분이 이제 환율로 이제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주는 논리였는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하나의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은 이제 출구 전략을 분명히 좀 써야 돼요. 지금 워낙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대치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대선이 시작될 즈음 아니면 대선 이후쯤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뭔가 좀 출구 전략을 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아마도 북한은 조금 조용하게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어제 뭐 장 끝나고 나온 이 북한의 어떤 김여정 부부장의 이제 권한 위임과 관련된 이 이슈는 뭐 크게 우리 시장에 또 추세적인 흐름을 좀 훼손시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북 관련된 리스크는 불확실성과 어떤 돌발적인 것들로 인지를 하는데 일단 정리는 대충 된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정보나 시장의 그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리스크 자체로 확대하지 말자. 제한으로 두는 걸로 마무리하고. 네. 그렇다면 또 코로나와 이제 대북 이슈 뭐 이런 건데 계속 또 코로나네요. 네, 결국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시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이제 몇 명 정도 나올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이제 좀 그 긴장감을 고조시킬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제 연휴 기간도 되고 또 휴가 시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긴장감이 이제 많이 좀 늦춰졌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8.15를 이후로 큰 이제 또 뭐 재확산이 한번 또 일으켜지면서 이제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이런 그 경고성 메시지 지금이 정말 좀 중차대하고 심각한 위기다라는 걸 계속 이제 시그널링을 보내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스스로 또 좀 조금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걸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또 목적을 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온 뉴스들만 보면 지금 진짜 뭔가 엄청나게 큰일이 날 것처럼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이게 이제 공포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 대응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확산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장의 조정도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가격 조정이 이제 충분히 진행된 만큼 지금 구간부터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방송 표현은 아니지만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시장에 대한 뭐 접근 방법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뭐 물론 코로나 이슈가 시장의 테마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방향도 한 번씩 뭐 이렇게 출렁거림이 네. 있을 때는 정상 쪽으로도 한번 네. 고려해보자. 네. 이벤트 있나요 혹시?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해드릴 거고요. 내일 또 제가 주말에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주말 이제 종목 상담 방송, 튀는 종목을 잡아라는 종목 상담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내일 아침 8시? 네, 내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생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워낙 뭐 시장이 화요일 날 또 급락했다가 수요일 날 잠깐 살아나는 듯 하더니 어저께 또다시 막 급락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진짜 시장에
시장이 좀 휩쓸려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걱정되시는 종목들, 고민되는 종목들 제가 내일 또 생방송을 통해서 진단 많이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또 주말 방송 해드리고 나서 오전 10시부터 또 온라인 방송까지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조금 떨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명민 매니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같이 해주신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